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영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64강 주제인 개항기 시기의 여러 개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개항기 시기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솔직히 탑 3급이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항기 시기는 빠르게 넘기고 싶은데 정말 굳이 파야 되는 유형이 있다면 저는 이 유형들 추천드릴 겁니다. 뭐냐면 개항기 시기 전기에 외세치,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거랑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그 통리기 무함은부터 그 검은도 불법 정령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 있는 개항기 시기의 여러 개혁과 마지막으로 제가 나중에 다룰 애국 계몽 운동의 신민회, 이 5가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제가 보기에 진짜 넓게 잡으면은 5문제에서 7문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으면 여기 주제라도 확실하게 파시면 엔간한 문제 절반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유형이라도 꼭 버리시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과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강 주제 개항기 시기의 여러 개혁입니다. 시기는 1차 가보 개혁이 시작된 이 1894년 이후부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 넓게 보면은 1900년대까지 가는데, 일단은 여기선 끝 지점을 잡기 애매해가지고 그냥 1894년 이후로 하겠습니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총 그 독립협회까지 포함해가지고 5개를 구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쉬운 유형은 아닌데 대신 이 유형은 출제율이 정말 높습니다. 사실상 이 유형은 못해도 10회에서 8회, 9회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나오는 극필수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 문제 역시 넓게는 2문제까지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다룰 뭐 가보개혁이랑 광무개혁을 동시에 내는 회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유형은 절대 버리시지 않고 꼭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지시였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개혁의 사례를 구별한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암기에 가까운 파트긴 합니다. 대신 각 개혁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중심으로 잘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유형의 흐름, 대표적으로 의미사변과 연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의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의 사례로 옳은 것은 뭐, 그래서 의미기억 관련된 게 정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문제도 정답에서 다양한 개혁의 사례가 당연히 언급되고요. 어렵게 출제되면 다른 유형의 시기 문제에서 키워드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개항기 시기의 여러 개혁 사례 핵심 키워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룰 거는 여기 있는 1차 가보 개혁, 2차 가보 개혁, 의미 개혁, 그리고 광무 개혁과 당시의 대표적인 자주적인 단체인 독립협회의 개혁 주장 사례, 이 총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가 솔직히 많긴 많습니다. 대신 이 유형은 한 번만 제대로 공략하면은 진짜 못해도 한 문제는 어떻게든 거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번 내용은 잘 따라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가보 개혁의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그 동아농민운동 당시에 그 동아농민 1차 운동이 종결된 이후에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면서 시작된 게 1차 가보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일전쟁이 발생한 와중에 이 1차 가보개혁 시도한 건데, 그래서 당시 1차 가보개혁 때는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을 당시 총재, 그러니까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조금 일본이 간섭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조금 이게 알선해줬는데, 그래서 뭔가 1차 가보개혁은 뭔가 특이하게 사랑과 관련된 키워드가 위주고 플러스로 동학농민 운동 당시의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게 일부 반영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주목하셔야 여기는 키워드 눈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 1차 가보 개혁 당시에는 이 군국기무처라는 아예 그 개혁을 위한 담당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시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 가보 개혁은 이 군국기무처가 언급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차 가보 때는 그 개국기년이라는 그 연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개국이란 연호가 원래는 예전에 그 고대시대 진흥왕과 관련된 거기도 한데, 개항기 시기에 만약 이 개국기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1차 가보격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 운동의 이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는 게 이겁니다. 과거제, 신분제, 연자제 폐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동아농민군들은 나름대로 좀 평등한 거 그래가지고 너무 뭔가 문벌제도 아니면 신분제도 이런 걸 조금 폐지하는 걸 원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과거제랑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인 그런 신분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공노비 해방은 1801년에 순조식인데 이때부터 산노비도 해방되면서 사실상 이제 노비라는 개념이 이제 형식상으로는 다 없어진 거예요. 물론 기존에 뭐 노비라던가 백정에 대한 차별이 좀 시선적으로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상의 신분제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은본위제라 해가지고 이 은본위제는 그냥 은을 기준으로 이게 돈의 그런 가치를 매기는 그냥 제도를 시행한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조혼 금지라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일찍 결혼하는 것을 그냥 금지한 거고, 이거 외에도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기존의 6조,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에 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해가지고 조금 근대식 그런 기구의 개편을 이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갑오 개혁의 경우에는 이 과거제, 신분제, 연자제 폐지, 그리고 조언처럼 뭔가 사람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좀 많다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연상하기 쉽습니다. 자, 다음 2차 갑오 개혁 때는 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했어요. 좀 의결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당시 조선인들 원하는 대로 너무 개혁 시도하려 하니까 당시 일본 입장에서 조금 더 간섭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일본만 안 듣네. 그래서 폐지해버리고 이때부터는 김홍지, 박영효, 연림, 내각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홍지만 언급되면 첫 번째, 김홍지, 박영호가 둘 다 언급되면은 2차 가부개혁이니까 이런 거 주목해 두시고, 2차 가부개혁은 뭔가 숫자랑 제도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예외적으로 6조 파라문만 1차 가보격이다 이렇게 주의하세요. 그래서 일단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혼범시사조, 파라문은 또 7부로 개편하고, 그리고 8도, 그러니까 당시 전국을 23부로 다시 개편하면서 자, 홍범시사조, 파라문 7부, 8도 23부처럼 뭔가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일단 2차 가보개혁의 확률이 높고, 제도랑 관련된 거는 조금 어떤 얘기냐면, 자, 이 교육 입국 조서처럼 근대식 교육제도, 그래서 이 교육 입국 조서를 만들면서 약간 좀 근대식이고 약간 좀 당시 교사들 약간 조금 그 사범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고 담아서 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이후에 한성 사범학교라는 지금은 치면 사범대학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입국 조서 발표 위에 한성 사범학교 설치했다. 이것도 2차 가격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기억해 두시고, 근대식 재판소도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이 홍범시사조는 당시에 고종이 이런 거 기억하겠다 그런 내용 담은 건데,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왕실 및 국정사무 분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훈련대랑 시위대라는 그런 근대식 군대를 만들었는데 이건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자, 다음 의미개혁. 의미개혁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의미사변 이후에 시행이 된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외울 키워드는 건양이라는 연호랑 이 태양력이라는 역법이랑 그리고 단발령이라는 그 머리를 깎는 제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기억 때부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약간 이런 서양식 근대 문물을 내가 전수해줄까 하면서 그 서양식 근대 문물 관련된 양양 따라, 그래서 뭔가 양양 들어가면 의미기억에서 이 건양, 태양력, 양양 이렇게 따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보다 좀 더 간섭이 심해지니까 지금부터 내가 서양 근대 문물을 제대로 전수해줄까면서 양양 따라 이렇게 외우시고, 그 이외의 키워드로는 소학교룡이랑 진위대 친위대랑 또 근대식 군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 이거는 그렇게 잘 나왔던 키워드는 아니어서 일단 빨간 줄로 친 것부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단발령을 당시 계기로 의미의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제가 발생했다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은 당시에 제가 이 광무개혁의 경우에는 이 고종이 아관 파천한 이후에 지가 약간 좀 나름대로 다시 국가를 개혁하겠다면서 좀 개강해지면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시도한 건데, 이 광무개혁의 경우에는 이 광무개혁 시도하면서 당시에 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시에 이 고종이 스스로 황제를 표방하면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나도 우리 황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니도 좀 어깨 좀 힘 좀 피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시 어떻게 보면은 고종이 개쫄아 있다가 야 언제까지 이게 찐따처럼 있을 거야, 야 니도 왕이야 당당하게 황제 딱 멋있게 딱 이렇게 근엄하게 딱 이렇게 하라는 게 조금 광무개혁 특징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일단 이 광무개혁 특징은 기본적으로
뭔가 실제로 뭔가 황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대한제국, 대한제국 이런 식으로 뭔가 대한제국처럼 뭔가 기존의 조선이 아니라 뭔가 제국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 황제, 전제황정권. 그러니까 그 고종에게 권력 집중된 그런 정치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본시참이란 거는 뭐냐면 옛 것을 본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광무개혁의 그런 일종의 추진 의지가 이 구본시참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한국 국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대한제국의 신헌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거 읽어보면은 황제라던가 뭔가 제국 이런 단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일종의 고종에게 권력 집중하는 전제 황제권 이게 조금 더 많이 반영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은 여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 나중에 섬 유형을 다룰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상공학교 같은 거 설립해가지고 근대식 상업을 위한 교육 같은 걸 담당한다. 그런 키워드가 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외울 키워드는 구본시참, 이거, 그리고 원수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양전사업과 지계발급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동학농민 운동 때부터 계속 그런 토지에 대한 뭔가 균등한 그 분배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담은 개혁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광무개혁 시기에도 나름대로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전사업이 토지를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그런 뭔가 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이 지계, 가끔 기출에서는 이게 지계를 안 나오고 관계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토지 소유권 증명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능검에서는 진짜 정답 키워드로 이 상공학교, 양전사업 및 지계 발급, 원수부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외우셔도 엔간한 문제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외우셔야 먼저 좀 기본적인 문제 풀이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키워드는 여기 있는 대표적으로 용안포 점령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용안포라는 거는 그 압록강 근처에 있는 약간 그런 지역인데 당시에 러시아가 여기를 불법으로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참다가 여기를 불법 점령해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제가 다음 강의 때 다룰 러해 전쟁의 배경이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제 슬슬 간섭 시작하니까 일본이 들어서 아 청나 몰랐다 이제 러시아 또 깽판 치고 있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봐줘 하면서 이때부터 러해 전쟁이 발생하는 좀 배경이 일어났었고, 그 이외에도 당시 이범윤을 간도의 관리사 파견해가지고 당시에는 그 대한제국 시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이렇게 나름 주장했었고, 이범윤이 간도에 파견되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런 키워드 있는데 이건 조금 고급 키워드라 기초에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빨간 줄로 친 거 먼저 외우고 이것들은 조금 나중에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구단이라 가지고 이 환구단은 그냥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인데 이건 제가 여기다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황제 즉위식 거행했구나.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독립화폐입니다. 독립화폐의 경우에는 이 독립화폐는 말 그대로 그런 국가의 자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주를 위해서 조금 활동한 단체인데, 대표 인물로는 서재필이랑 윤치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건 이 서재필이에요. 그래서 서재필 외에는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한번 남궁옥이라는 인물도 관련된 인물로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이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관민공동이랑 만민공동이란 거 있었는데, 관민공동에는 조금 더 진짜 중앙 관리들이랑 이렇게 뭔가 조금 일종의 그런 뭔가 회의 그런 거 좀 한 거고, 만민공동의 경우에는 약간 좀 민중을 대상으로 조금 더 추진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대중대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뭔가 이런 진짜 요구사항 같은 거 받아보고 당시 독립협회의 그 요구사항 같은 거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했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관민공동의 경우에는 당시의 정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정양이 이때 당시 독립협회 관련된 이 관민공동에 참여해가지고 이때 의결된 사항을 고종에게 건의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양의 경우에는 원래 제가 나중에 인물사에 한번 다루겠지만 이 박정양은 원래 초대 주미공사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 구미공사라는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이 관민공동에 관련된 게 정답으로 나오니까 이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외에도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했다는데, 이 영은문은 뭐냐면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자주에 대한 그 의지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독립문을 건립했다. 이게 정답 키워드 잘 나오고, 특히 이 키워드 중요한데 이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주를 원하는 거니까 이 독립협회는 특이하게도 러시아를 엄청나게 견제했어요. 그래서 뭔가 러시아 뭐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 그래가지고 뭔가 러시아 난 너 싫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싹 다 독립협회니까 러시아를 극혐한 단체는 독립협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단체의 경우에는 입헌군주제 지향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왕이 있긴 있어요. 왕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두긴 하지만 이 사람의 권력을 낮추고 조금 밑에 있는 그 장교들, 장관급 이런 사람들의 그런 권력을 좀 더 중심적으로 밀어준. 지금은 치면은 의원 내각제. 조금 그러니까 대통령 있더라도 좀 국회에다가 이렇게 조금 그런 권력 집중시켜주는 그런 정책의 스타일 생각하면 되는데 참고 얘는 입헌 군주제 지향했었고 공화정을 지향한 단체는 대표적으로 시민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화정을 지향한 단체랑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단체 정말 많이 헷갈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사실로 오는 것은 공화정을 지향했다. 그럼 오답인 거예요. 반대로 신민회 나오는데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 잘 구별하시고 이때 당시 독립협회가 건의한 그런 개혁의 내용이 바로 허니 6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파란색 칠해졌는데 이거 그냥 빨간색입니다. 아무튼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 중추원관제라는 게 말 그대로 의회. 그러니까 실질적 입헌 군주제 위에서는 약간 좀 뭔가 장관급이라던가 의회에다 권력 집중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의회에다 이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왕보다는 약간 조금 당시에 좀 중요한 직책의 인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 방식을 지향했다.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 탁지부에서 그런 국가 지정 전당한다 이런 키워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이 국가 지정 전당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호조의 경우에는 갑신정변의 혁신정과 시사조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탁지 아문의 경우에는 그냥 가보게요. 이건 뭐 1, 2차 안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탁지부에서 이 국가 재정을 담당한다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독립협회니까 이거 호조, 탁지아문, 탁지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한국협회라는 그런 보부상 관련된 단체로 인해 가지고 해산되었다. 그런 키워드까지 외워두시면 오늘 강의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좀 관련된 내용 좀 많았었는데 복잡할 수 있으니까 관련 기출로서 한 번씩 차례대로 다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문제 보면은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이 개혁을 시도했다 했는데 자 여기 또 보면은 김홍집이 총재. 그래서 김홍집만 언급되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1차 가보격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1차 가보격인데 자 그럼 1차 가보격 관련된 거 제가 1차 가보격은 뭔가 사람이랑 관련된 거 맞다 했습니다. 1번 건양이라는 연어. 제가 서양식 근대의 문물을 전수해주면서 양양 따라하는 거 그거 을미격입니다. 그래서 건양 태양령 나오면 을미격. 2번 신식구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별기군은 제가 저번에 1880년대쯤 만들어졌다는데 통리기 무화문 시기랑 관련된 거니까 시기가 이전이죠. 안 맞고. 3번 양전사업을 시작하여 지계 발급. 제가 그래서 지계에는 광무개혁의 핵심 키워드를 했습니다. 안 맞고요. 4번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 3도. 제가 숫자 관련된 거 나오면 2차 가보기로 했는데 1차 가보기만 예외적으로 제가 6조 8화문을 외우라 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공산호비법 형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일단 1차 가보격으로 외우라 했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우측 문제 고종이 종묘에서 바친 독립서고문으로 홍범시사조가 포함. 그래서 이 홍범시사조가 원래 종묘에서 발표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 홍범시사조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여기 김홍지과 박영호의 연립내각. 그래서 김홍지만 언급되면은 1차 가보격, 김홍지, 박영호 둘 다 언급되면은 2차 가보격이라 했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잘 헷갈립니다. 1번 양전사업을 시작하고 지계 발급. 자 광무개혁이죠. 안 맞고. 2번 상회사인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청나라던가 일본 등 이게 상업을 침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업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회사인데 일단 이거는 여기보다 시기 이전이고 어쨌든 2차 가보개혁 사례도 아닙니다. 틀렸고 3번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수를 둔 거 역시 광무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무개혁이라 안 맞고 4번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 도입을 위하여 영선사를 파견했다. 영선사는 제가 저번에 1881년쯤 파견됐다 했습니다. 시기 안 맞고 5번 교육 입국도서를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말했다. 그래서 뭔가 제도랑 관련된 거 이건 교육제도니까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의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은 역시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일부러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사료를 되게 가져왔는데 잘 보시면은 왼쪽 거는 보면 좌표가 흥선대원군 곧 돌아오게 한다고 여기 보면은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자, 제가 호조가 언급되면은 갑신정병 관련된 거랬죠.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청나라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는 맥락이 이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어차피 이거는 홍범 시사조란 게 있으니까 2차 가보격인 거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료랑 이 사료가 헷갈리면은 자 이렇게 외우세요. 뭐냐면 자 왼쪽 거는 흥선대원군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정과 시사조는 흥선대원군이 언급되고요. 얘는 흥선대원군이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이 언급되면은 갑신정변, 흥선대원군이 언급이 안 되면 2차 가보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나라에 대한 뭐 의존, 4대 폐지 이것만 보면 헷갈리니까 흥선대원군이 언급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억. 급진개화 파수됐다. 맞죠? 당시에 개화당, 뭐 김옥균, 박영호 이런 인물들이 정연됐었죠? 맞고요. 니은. 한성조약이 체결된 계획 맞죠? 그래서 당시 일본에게 공사가 신축비 대주고 배상금 지불해주고 정답 1번이고요. 디귿. 구본 신참의 개혁의 원칙 이거는 광무개혁. 리을.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제물보 조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관련된 거는 제가 이 아관파천 이후에 의미개혁이 시행됐다 했었는데 자 의미개혁 이전에 2차 가보개혁이니까 시기는 여기가 맞겠네요. 제가 2차 가보개혁은 1894년부터 1895년쯤 했다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다음 문제의 경우에는 자 고종이 국호를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했다는데 보면 황제란 키워드 나왔고요. 원수복 그래서 황제를 오지게 표방하신 거 나오면 다 광무개혁 또는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1번 양전사업 시지하고 지게 말고 제가 서 광무개혁 또는 대한제국 관련된 키워드로서 이게 빈출 키워드였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방문국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간 이 방문국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근대식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기구인데 이거는 1883년입니다. 그래서 한성순보 발해 자체 보면은 1883년부터 84년인데 아무튼간에 시기 안 맞습니다. 3번 공산노법 협파하고 과거제 폐지 제가 사랑 관련된 거는 1차 가보개혁이었습니다. 안 맞고 4번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 자 숫자 관련된 건 2차 가보 틀렸고 자 개혁 방향 지시한 홍보시사죠. 역시 숫자 관련된 거네요. 정답 2차 가보개니까 역시 안 맞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자 우측 문제 보면은 서재피에 윤치호 등이 나왔다 했었고 자 원래는 고종의 황궁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한러은행 폐쇄. 제가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 싫어하는 국가 나오면 이 단체를 썼고 그리고 허니욕조, 한국협회 방해 키워드 되게 많네요. 독립협회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키워드가 실제로 이렇게 기출에서 나온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자, 1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 힘쓴 거는 이건 천도교의 기관지입니다. 틀렸고 2번 만민공동이 여러 민권신장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민중대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민중들의 의견도 받고 관리에게 건의도 한 게 독립협회라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한 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안 맞고 4번 밀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모금운동 추진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 한 1920년대쯤에 우리나라만의 그런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일본에게 지인 비스갑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거든 이거는 제가 다 한 4강 뒤에? 한 4강 뒤쯤 다룰 건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1907년 한 거라 어쨌든 이 단체랑 관련된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로 총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면은 다양한 기억사가 있는데 차례대로 읽어보죠. 자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 이 양력이 말 그대로 태양력이고요. 자 그리고 소학교령 솔직히 잘 나온 키워드는 아닌데 소학교령 나오면 제가 의미기억이라 했습니다. 자 나는 여기 6조를 팔아면 제가 숫자 관련된 거는 다 2차 가보격일 확률이 높다 했었는데 6조 팔아문만 예외적으로 제가 1차 가보격이라고 주의하였습니다. 1차 가보격이고 자 여기 여러가지 아문이 7부로 개편된다. 그래서 파라문을 7부로 개편한 거는 제가 숫자 관련된 2차 가보격입니다. 그래서 6조 파라문만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주의하시라 했습니다. 자, 원수 설치. 자, 원수문 나와서 끝났죠, 뭐. 원수문은 뭐 제가 그 대한제국 시기에 그 광무격 관련된 황제 딕속의 군대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부는 황제 딕속의 군대니까 지금 순서 보면은 1차 가보격이 제일 먼저고 2차 가보개혁, 의미개혁, 그 다음에 광무개혁 순서니까 정답은 나다 가라 해가지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셔가지고 기출의 키워드를 최대한 반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6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의 추천은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65강에서는 개항기 시기에 체결된 여러 조약 2를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